이태현 원장님께서 녹내장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녹내장애 증상과 진단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침침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 녹내장으로 진단됐다. 그럼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애 치료 목표는 중요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현재가 괜찮았을 때 이때 초기 녹내장을 받았으면 이게 환자분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나빠지죠. 조금 전에 봤을 때 왜 진행된 녹내장의 시야 검사를 보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표는 여기서 이 상태를 꾸준하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아하지 않을 건 뭐하러 고생해서 치료하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현재를 보는 거죠. 이게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랑 계속 나빠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랑은 사실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 질환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나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거고,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면 늦게 발견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은 좋아질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타깝게 또 녹내장 환자분들은 지금 보는 그 시야가 환자분의 생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야였죠.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목표는 1번은 안압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냐? 가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환자분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정해진 사람마다 없고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압을 얼마나 많이 낮춰야 되는 거를 우리가 목표 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마다 목표 안압을 설정하는데 좀 중요한 게 이제 녹내장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초기에 환자분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안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우리가 환자분 상에서 약을 한 가지 쓰고 안압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겠다. 20% 30% 정도. 환자분 아니 약을 처음부터 2개를 쓰고 50%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 안압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환자분의 상태랑 녹내장 타입, 또 그 다음에 초기 안압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진행 상태에 따라서 그런 타겟들도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안압 낮추는 방법은,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인데, 결국은 물이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쪽에 방수에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안약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안약을 쓰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안약을 쓰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혹 이제 녹내장 수술되나, 이거 엄청 많이 하는 질문인데, 수술하죠. 수술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왜 수술하나요? 안 하면 안 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살리려고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백내장은 수술하면 엄청 좋아지죠. 시력이 그렇게 좋아지는 질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나빠지는 방지하고 안 좋아지고 안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안압 낮추는 방법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눈을 약을 쓰는 거죠.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 이제 약 하나 쓰기 시작할까요? 하면서 몇 가지 약을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약 효과는 당연히 안압을 낮추고, 또 어떤 약들은 가끔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시신경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녹내장이 엄청 많죠.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제 환자분의 성향,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녹내장의 단계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음에 이제 다양한 안약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약이, 녹내장 약이 자기가 넣으려고 하는 약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막 넣는 게 아니고, 넣기 전에 반드시 이 한약이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 약이 맞는지, 가끔 눈에 다른 약들을 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사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고, 일정한 시간에 넣어야 되고, 눈 만지기 전에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다음 것처럼 이제 밑에 눈꺼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의 올바른 안약 전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눈 밑으로 전신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고, 다른 안약과 사용할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띄워주고, 이제 왜냐면 바로바로 쓰면은 편하긴 한데 앞에 안약이 다 씻겨 내려가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게 올바른 안약 전환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우리가 농약약 중에 밤에 한 번 넣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그 약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질문이 엄청 많아요. 바로 자야 되는지. 또 그러고 실제로 바로 자야 되는 줄 알고 넣고 바로 주무신 분도 있는데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네네. 밤에 넣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거고, 저녁에 넣으셔도 돼요. 저녁 식사가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 패턴 안에서 넣으시면 되는데 많이 빠질 것 같으면, 그런데 저녁에 넣는 게, 늦은 저녁에 넣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넣고 난 다음에 꼭 주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두 번 넣는 약도 있거든요. 2번 넣는 약은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12시간 간격을 보내는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환자분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막 뛰어서 가는 분도 있고, 뭐 중요한 일 놔두고 집에서 약 넣고 가신 분도 있고, 엄청 이 생활 안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녹내장이라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면서 사실 우리 100m 달리기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유도를 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8시 넣었어요. 이러면. 근데 저녁에 8시에 넣었는데 뭐 회식 있거나 뭐 밤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10시나 11시 돼서 집에 오시면 그때 넣으셔도 됩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반드시 알람을 하면서 8시에 꼭 넣는다. 물론 넣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100m 달리기처럼 뛰지 말고 마라톤처럼 설렁설렁 항상 2번씩만 넣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한 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하느냐? 사실 중독이란 말은 아니죠. 중독이란 말은 어떤 이제 나쁜 약물에 대해서 이게 끊지 못하고 계속 넣는 거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나쁜 약물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본인이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되죠. 그렇지만은 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넣는 거고, 계속 써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뭐 보통 환자분들이 평생 써야 되느냐? 사실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녹내장 정도 심하지 않고 진행이 별로 없지 않으면 저는 가끔씩 한 2년 정도 써보고 한 번씩 끊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평생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2, 3년 정도를 써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2, 3년 정도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삶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 약을 저만할 때 부담감이 덜해요. 내가 2, 3년 정도 평가해보고 약간 바꾸거나 끊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 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넣는 거는 사실 그 약을 저만할 때 부담감이 다르죠. 환자분들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도 좋고 편하실 겁니다. 부작용들은 사실 이렇게 적힌 게 여러 가지, 뭐 따갑기도 하고 눈꺼풀이 변하기도 하고 충혈이 되기도 하고 가끔 천식이 있는 분들은 숨이 가쁘기도 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걱정되는데, 그러면 일단 넣어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모든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나한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2주나 한 달 뒤에 선생님을 만나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의해보고, 약 처방을 받을 때 이 약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을 잘 듣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만제 말고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다음과 같이 이제 홍채절 개술도 있고 섬유질 성형술도 있는데, 이게 왜 두 가지가 있냐면 타입이 다른 녹내장에서 쓰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압이 약물로 조절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레이저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도 해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약과 레이저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약을 쓸 수 없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고식적인 방법의 수술 말고 최소 침습 수술들이 나와서 환자분한테 약간 편하면서도 간단하게 녹내장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여기 섬유주라는 부분을, 검은자 옆에 이 부분을 째서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 결막 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해서 안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방법이고, 또 방수초열 삽입술 같은 경우는 이런 임플란트 같은 거를, 펌프 같은 거죠, 눈에 넣어서 이쪽으로 팁이 나서 이렇게 물이 빠지다 넣는 그런 펌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최근에 나온 수술인데, 여기 보면 조그만 팁 같은 거를 여기 끝에 요래 딱 박아서 이쪽으로 안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 수술 중에서 이제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수술을 택하면
수술도 간단하고 안압도 사실 낮출 수도 있고 환자분도 생활할 때 생활 안에서도 편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수술들이 최근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많은 수술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되시면 그렇게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대부분 다 안압이 조절 잘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이제 높거나 낮아서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했는 부분을 손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수술이 조절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의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수술 후에 이게 손봐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이게 너무나 낮으면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제 튜브 같은 걸 넣었을 때 그게 막히는 경우도 있으면 뚫어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녹내장 수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만 알아야 될 것은 수술을 받고 시력이 좋아지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안 보이게 될 것 같아서 수술하는 거지 잘 보이게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시력이 확 좋아지거나 시야가 확 넓어지거나 이렇진 않다. 그 다음에 눈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은 약으로 조절 안 되거나 레이저로 안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사실 큰 건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거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몸에 좋은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금연 절주하고 넥타이 옷 허리띠는 너무 조이지 않게 맨다. 네, 이렇게만 조심하시고 예전에는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렇진 않고 그냥 자전거 타기, 달리기,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기 들거나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 거는 너무 많이 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강의는 녹내장은 안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시신경이 약화되고 시야가 결손되는 질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안압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을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 약물이나 레이저나 수술이 되어 있는데 보통 약물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질환이다. 다만 나아지진 않고 나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신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고 노력해야 되는 질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